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은 네. 전부 개인 병원으로 오시기를 더 추천을 드려요. 솔직히 더 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는 개인 병원 vs 대학병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이기도 하죠. 특히 정신과에서는 이제 어떤 경우에 개인 병원에 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 대학병원에 가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은 개인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한 분이라도 좀 모시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게 뭐 저희도 다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공익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또 과감히 사익을 포기할 수 있는 놀라운 인성을 와.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네. 말씀드릴 것을 또 맹세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대학병원의 장점 뭐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좋은 시설, 그리고 그런 좋은 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 네, 입원 치료. 그게 네. 무엇보다 또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개인 병원 중에서도 이제 입원실을 갖추고 있는 병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규모나 시설 면에서 대학병원에 좀 비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곳을 원하는 분들은 또 대학병원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네. 뭐 본인이 입원을 해보셨거나 음, 혹은 뭐 지인이 입원을 해서 이렇게 가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생각하시는 이미지랑 정말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일반 병실하고 똑같고요. 그 우리가 폐쇄병동이라고 부르는 보호병동도 굉장히 밝고 깔끔한 분위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으로 치료진에 어떤 전문 과목이 있다라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이제 각자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조현병이면 조현병, 네. 뭐 조울증, 뭐 강박증, 그렇죠. 네. 치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진료 경험도 많으신 교수님들이 계시다는 게 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검사를 음. 받아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 병원에서도 뭐 피검사 같은 거, 네, 혈압 검사, 뭐 뇌파 검사 이런 거 간단한 검사들은 그렇죠. 심리 검사도 하고 네, 네.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음. 뭐 MRI나 뭐 음. CT나 이런 검사는 결국 이제 규모가 되는 대학병원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음.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대학병원의 장점이죠. 어떤 경우에 MRI나 CT를 찍어야 되나요? 이제 처음 발생한 뭐 환청이나 음. 한시, 감각을 받아들이는데 이상이 있는 경우라든지 음. 한쪽에 힘이 빠진다든지 신경학적 이상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특별한 어떤 스트레스 원인이나 어떤 뭐 술이나 커피나 이런 물질의 변화들이 없는데도 막 갑자기 혈압이 막 올라간다든지 마치 그렇죠. 공황 증상 같은 그런 신체 증상이 나올 때도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치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MRI든 뭐 펫 같은 이런 뇌 영상 도구들을 이용한 검사들이 진단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학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진을 볼 수 있다라는 거. 대학병원은 되게 여러 가지 과들이 있잖아요. 뭐 내과, 외과, 뭐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등등 굉장히 많은 임상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얽혀 있는 경우 아니면 각각 따로따로 질병을 갖고 있는데 한 번에 진료받기를 원한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대학병원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암 환자분들 같은 네, 경우에 네, 이런 우울, 불안, 불면 이런 거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내과나 외과 이런 데서 시작을 했다가 정신과 협진을 보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이과도 보고 저과도 보고 네,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학병원 진료가 훨씬 좀 낫지 않나.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양정신의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암 환자분들의 정신건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인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진료나 연구나 하신 교수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진료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네, 모든 분들한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그런 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게 또 대학병원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마치 대학병원 의사가 된 것처럼 대학병원의 장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개인 병원의 장점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일단 약간 좀 비루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개인 병원의 장점은 예약이 수월하다는 거죠. 네, 네. 이거 너무 중요하고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루하루가 급한데 그렇죠. 네, 대학병원 보면 뭐 3개월 기다려야 된다, 뭐 네. 6개월 기다려야 된다. 네, 3개월, 6개월 양반이에요. 저희 모교인 세브란스 병원의 모 교수님은 2024년
2024년에 초진 가능하다. 소름인데 지금. 네, 아이가 그 사이에 다 커가지고 낫겠다고. 아, 뭐 그런 다 얘기도 하고요. 좋아지겠어요. 네, 네. 네. 하루하루가 급하신 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기간을 기다리는 게 굉장히 고역인데 사실 개인 병원은 이렇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즉 길어도 뭐 2주 이상을 넘기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엔 정신과는 거의 예약 시스템으로 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기를 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긴 한데 네, 네. 그래도 한 달을 넘지는 않고 사실 당일에 예약이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저희가 좀 못 나가는 의사일까봐. 아, 병원은 확실히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 달이라고 하죠. 네. 하여튼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아, 네. 어쨌든 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체크해가지고 빈자리가 있으면은 바로 좀 빨리 볼 수 있게 땡겨드리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유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진료뿐만 아니라 검사도 좀 빨리 받으실 수 있어요. 맞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심리 검사가 필요하다, 혹은 뭐 어떤 ADHD 관련해서 어떤 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대학병원은 그 스케줄 잡는 게 또 아, 진짜 해래요,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개인 병원은 이제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검사 스케줄도 이 검사자 선생님이랑 조금 더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다 시간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좀 대기 시간이 짧지 않나. 네네. 물론 저도 이제 그 오시는 분들 대기하게 될 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긴 한데 대학병원 진짜로 막 뭐 1시간 기다리시고 저는 뭐 그러니까요. 3분 뭐 5분 뵙고 이럴 때도 많았거든요. 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뒤로 갈수록 그 후폭풍이 막 밀려와가지고 그 그런 메시지 막 시스템이죠. 옵니다. 네. 네. 선생님 지금 몇 분 네. 지연입니다. 맞아요. 네, 몇 분 대기 중이세요. 험악해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제 개인 병원은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점이 있는 것 같고 네. 진료 주기도 이제 대학병원은 전공의 회례가 사실 한 달에 한 번이고 교수님 회례는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렇게 되기가 쉽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기 상태를 아주 자주 체크하면서 밀착 관리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 개인 병원에서는 이제 조금 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것도 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네, 장점이겠죠. 그렇죠. 네네. 그 상급 병원으로 갈수록 진료비가 더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아요. 개인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 본인이 부담하시는 금액이 전체 진료 금액의 이제 10% 예를 들어요. 그렇죠. 면담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상급 병원으로 갈수록 20% 3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비용이 필연적으로 더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입원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고 인력들이 더 많이 붙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대학병원과 개인병원의 장점에 대해서 러프하게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사실은 개인병원의 수가 훨씬 많고 많은 분들이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대학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무엇보다도 입원이 필요하신 환자분들이시겠죠? 네네. 네, 근데 이거는 개인병원 운영하시면서 입원 병실을 같이 두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개인병원으로 가시는 것도 물론 가능은 한데요. 특히 처음 입원을 하신다거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진단 같은 걸 좀 더 정확하게 치료 계획을 자세히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 쪽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죠. 저도 첫 번째 입원만큼은 대학병원에서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물론 개인병원에서도 잘 봐주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도구들도 있고 사실 이제 환자분을 관찰할 수 있는 인력도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협진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료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또 신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은 뭐 공황장애가 있는데 뭐 심장 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다. 뭐 조금 생각보다 중증의 질환이라고 하면은 심장내과랑 연계해가지고 약물 조절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 게 좋겠죠. 조절되지 않는 천식이 있는데 또 공황 증상 있으시다라고 했을 때도 뭐 항불안제를 필연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항불안제들이 호흡 같은 거를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는 대학병원을 좀 추천드리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뭐 가벼운 지병들이야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맞아요. 같고요. 네. 이제 꽤 중증이다 싶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제 오시게 되면은 그래도 대학에서 이제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법적인 문제가 법적으로 어떤 뭐 진단서 이런 게 필요한 경우에는 네, 대학병원 진료를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들어서 뭐 산업재해의 어떤 판정이나 네, 후유장애 판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대학병원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입원을 해서 관찰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체가 되는 기관에서도 조금 더 권위 있는 기관의 판정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인병원보다 좀 대학병원에 가시는 것을 확실히 권유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개인병원은? 뭐 제가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네. 경우에 그리고 좀 상담을 하면서 좀 자주자주 보고 싶으면 그때는 개인병원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입원 치료 그리고 뭐 탁합진이 필요한 경우, 법적 문제가 걸려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 분들은 네. 전부 개인병원으로 오시기를 더 추천을 드려요. 솔직히 더 편합니다. 제가 대학에도 있어보고 이제 밖에도 있었지만 같은 환자분들이 이제 대학에서 진료를 받다가 이제 개인병원으로 같이 나오시기도 했는데 여기 온 다음에 조금 더 만족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진료 세션이 많아지고 조금 더 환자분이 원하는 시간대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네. 점이 가장 이점이지 않나. 아, 그래요. 제외하고 모든 경우. 네, 모든 경우. 그리고 어차피 대학병원에 가시려면 개인병원 의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또 들려서 상담을 하시고 뭐 개인병원에서 보실지 대학으로 가실지 이런 것들을 상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개인병원 vs 대학병원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있고 유익한 주제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